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늘 함께하는 예산계의 팅커벨 우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자주 보는 얼굴입니다. 지영민의 눈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있는 천영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 예산감시위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은은한 쓴소리의 달인, 은근한 담화, 은담하게의 재원.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빅벙커 첫 출연인데요. 현미경 감시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11조 523억 원입니다. 네,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액수일까? 힌트들 한번 주시죠. 홍준표 시장의 어떤 소위 매기 효과가 담겨 있는 예산이다. 시작부터 매기 효과요? 이런 예, 예. 톡 쏘고 짜릿한 맛 과연 시민 건강에는 이로울까? 야, 이거 박수다 이거 진짜. 야, 그렇죠. 여기 MBC 경남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메소드 연기까지. 자, 오늘의 예산 11조 523억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대구 경북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래서 우선 대구련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기득권 카르텔에 휘둘려가지고 건의를 하기로 도시발전 계획을 저해하는 청부 입법 거수기 논란 속에 발생 물질 세가 저는 80점. 추진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빚을 지금 계속 없애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성 이런 것들은 높이 삽니다. 너무 잘하죠. 어떤 면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이 얼마나 잘하셨다고. 아직까지는 한 60점.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라리 중앙으로 나가시는 게 더 나을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으로 노련하다? 그런 느낌? 맞아, 노련하다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정치 선배를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얼마나 정직했나. 홍준표 시장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도 보시기엔? 지금 아무 표도 없대 했는 게 그죠?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 모르겠더라. 근데 말은 바르게 잘해. 그게 와닿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구 경제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 중심인데 그것도 좋은 방향이죠. 살리봐야 알죠. 따르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공약이나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경제적인 면이나 대구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나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몰라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게 잘한다거나 이건 못 느끼니까. 선까지 홍 시장 뽑으셨어요? 네. 홍준표가 시장이지 중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대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중앙에 신경 쓰고 있는데 대구 시장이면 대구 시민들 위해가 대구 위해 해야 되지. 혹시 홍준표 뽑으셨어요? 네, 뽑았지. 뽑았는데 나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경력이 많고 국회의원하고 이래저래 다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고 난 뽑았어요. 일 좀 잘하라 카이소. 우리다 그럼 한 표라도 줬다. 네. 이번에는 말만 하러 일단은 이쪽 땅이 많아야 되니까 홍준표 씨를 찍어줬는 거지.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였던 홍준표 전 국회의원. 지난 7월 1일 취임으로 해서 민선 8기 대구시장을 역임하게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왠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 후보로 지냈었고 이 국회의원도 5선을 지냈기 때문에 워낙 시민들한테는 좀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낯선 거는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니 경남도지사 하다가 왜 또 갑자기 대구시장을 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본인은 이 경남도지사 할 때는 내 고향이 경남이다. 이 대구에서 이 수성구에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는 나의 실질적인 고향은 또 대구다.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냈던 곳은 대구이기 때문에 내가 대구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됐는데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다 했다라고 했는데 경남도지사가 되면서 제기했던 그걸 좀 발판 삼아서 대구시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네. 것이다. 오늘의 예산 11조 523억 원은 바로 대구시의 추경을 포함한 2022년 예산안인데요. 대구의 한 해 살림살이 총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또 행정을 하는 책임자가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예산 10조 시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11조 시대가 됐습니다. 벌써 그죠? 네. 이번이 대구에서는 2차 추경이에요. 1차 추경은 이제 전 시장님이 하셨고 2차 추경 처음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시정 철학 그다음에 방향, 목표 등을 다 알 수가 있죠. 대략 이제 11조 규모잖아요. 네. 이 규모는 뭐 특가형실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한 4번째 정도로 많은 수준이에요. 대구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눈여겨볼 거는 강도 높은 지출 규정을 한다고 지난 어떤 1차 추경 예산에서 한 680억 원 정도를 감액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안 사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 체제하에서 추진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이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는다. 요거는 시나 시민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임기 초기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정치인 8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를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호감도가 다른 세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홍 시장의 또 별명 중에 한 가지가 홍카콜라.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놓지 않는 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것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를 확인하는 게 시정 방향을 확인하는데 더 빠르다라고 할 만큼 이 젊은 층과 소통한다는 이미지가 좀 부각된 것 같고요. 대구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 62.7%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강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대구 시민들이 가슴이 좀 후련한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추진력이나 리더십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좀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시 의회, 이 견제해야 될 대구시 의회에 32명 중에 31명이 국민의힘이고 또 국민의힘 31명 중에 3분의 2가 또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래 본다면 거의 홍준표 시장이 거의 물 만나는 뭐 이런 시정 운영하는데 파워풀하게 좀 고집불통 파워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홍 시장이 잘 살펴서 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을 앞둔 홍준표 시장 그간 걸어온 과정을 빅벙커가 짚어봤습니다. 보시죠.
이미지 위주의 보여주기식 그런 구호는 옳지 않다. 컬러풀 대구를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없앨락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 슬로건은 보여주기식이다. 왜 보여주기식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섬유 산업을 상징하는 거다. 섬유가 다 망했는데 무슨 컬러풀 대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러풀 대구를 정한 게 섬유 산업 때문에 그런 안 했고 대구가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좀 긍정적이고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강조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8년 동안 그렇게 사용돼. 슬로건 파워풀 대구로 바꿨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파워풀 대구로 바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언제 파워풀로 바뀌었지? 컬러풀이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라서 그게 더 좋았는데 파워풀은 조금 파워풀하진 않은데 대구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옛날 느낌 나네요. 그러니까 파워풀 대구가 내용하고 디자인이 너무 구리다. 글자의 형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 808이라는 추유 해수 음료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 것도 아니고 절차와 과정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바꾼 파워풀 대구라는 것이 과연 대구의 미래를 담는 그런 품격 있는 슬로건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져요. 품격이 없어요. 권위주의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홍준표 리더십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파워풀 대구 이 부분은요. 그거는 그 시장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용역을 준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번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인수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시정개혁, 조직개편, 통폐합.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대구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거 때 별로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너무 나태하거나 공무원 조직이 방대하잖아요. 충분히 그 요정을 통해 가지고 좀 슬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입니다. 시민가 진행 중인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역으로 한다라면 그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7월 13일 날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물론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거숙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도 다 이제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불과 7월 13일 그 문제에 맞게 조직 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설된 과들이에요. 6개의 과가 신설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국으로 올리고 다시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런 작업들을 불과 한 달 채 안 됐죠, 그죠?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광역 240만 그 시민을 가진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시정 펼친 거 중에도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트램 없어요. 트램은 대구 시내에 적절치 않는 교통수단이고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의견은 트램이 변경되는 데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노선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심이 심하다고 봐야죠. 노선 이쪽으로 땡기는데요. 우리 한 600명 나와가지고 데모한 사람이라요. 우리 노선을 뭐 뒷마음대로 바꾸고 한번 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의견 드는 게 없고 단독으로 좀 다 처리되는 게잖아. 서구 주민들한테 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는 거 말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시 이 경제성을 논할 만큼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사정 변경의 이유가 있었느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충분한 검토도 거치고 또 시민들에게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거친 과정을 거의 한순간에 백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에 이 대구시의 정책 또 발표 이런 걸 바라보는 시민들이 과연 그 신뢰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803 갓바위 서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제2의 어려운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수위는 778억 원을 들여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지자체 단체장 정도 되면 뭐 그 정도의 뭐 좀 파워나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민들하고 모든 의견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좀 직진적인 그런 스타일. 시의회 나와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자기 생각, 국민 시민들 생각보다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취임 100일을 앞둔 홍준표 시장과 이제 대구시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짚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화면을 본 건데 뭔가 그 큰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에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대구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변경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절차나 과정이 없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야구를 할 때 투수 교체를 하게 되면 심판한테 이야기하고 감독이 올라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심판한테 말도 안 하고 감독이 올라가서 그냥 투수를 바꿔버린 겁니다. 요즘 투수한테도 물어봅니다. 네. 괜찮겠냐고. 괜찮겠냐 물어보는데 그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네, 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대구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시정 슬로건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2004년에 컬러풀 대구로 정해졌는데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만약 바꾸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게 조례에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이 파워풀 대구를 앞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시 전역에 있는 이 도시 브랜드 슬로건도 다 파워풀 대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말도 안 하고 바꿨냐라고 하니까 그랬냐? 그러면 뒤늦게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앞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시정 슬로건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조례 변경을 하고 파워풀 대구로 바꿔버린 거죠. 지난 홍준표 시장 그 인수위에서 이제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맥락 없이 의미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파워풀 대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적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국채 보상 운동이 어떻고 또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거기에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파워풀하고 연관이 그렇죠. 있다고요? 이 파워풀 대구를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정신들도 파워풀 대구에 담겨 있다.
이런 의사결정을 밟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바꾼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조형물 하나의 이제 조형물 만드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진행되는 도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전체적인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절차를 무시한다는 건 먼저 시민을 좀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죠. 이 문제를 정말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대구시의회가 결과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되게 그 대구시의회가 거수기로 접어드는 이게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면만 봐도 의회가 지금 견제와 감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이제 또 있어요. 이 문제도 시민들 가운데는 물론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폐합 통보가 되고 또 해당 기관장의 임기일치제 시행 등등 해가지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취지는 이제 알박기를 막아가지고 시장과 임기를 일치해서 인사피해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정당의 어떤 공천만 받으면 시장으로 다 당선되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의 어떤 연속성, 또 정권 교체가 전혀 없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인사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임명하거나 됐는 사람들을 쭉 보면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공직선거법이나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이 전과자가 3명이나 최근에 또 임명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취지에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임기제를 하는 것보다 산하기관장의 어떤 정부적인 공무원을 뽑을 때 정책 역량이라든지 또 행정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구에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임기만 맞추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기를 맞추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농공행상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 입장에서 좀 속 시원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이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저 월급 많이 받는 철밥통, 우리 세금 많이 쓰이는 곳. 근데 이걸 통폐합해서 규모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겠다. 원칙적으로 보면 좀 맞는데 시장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통폐합 기관들 명단을 쫙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어떤 기관은 비영리 법인이고 어떤 기관은 주식회사라서 통폐합이 안 되는 건데 처음에 통폐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기관에 속한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 신분과 그렇지 않은 신분의 기관을 통폐합하겠다. 결국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 통폐합 대상 범위에서 나중에 또 뺐어요. 근데 이걸 이미 한 100일 전쯤에 질러놓고 그제서야 이게 통폐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하는 거죠. 공사공단의 통폐합하고 출자 출연기한 통폐합하고 좀 다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개의 공사공단을 2개로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상대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근데 출자 출연기간의 어떤 통폐합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고용 관계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그냥 비슷하니까 하나로 뭉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어떤 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 전입시장까지 쭉 이어져오던 기존의 정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좀 떼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뒤엎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체인지하겠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구가 일제강점기에는 3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인천, 대전한테도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구를 싹 바꾸겠다. 구름다리 사업 같은 경우 있죠, 2016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원래 2020년이 완공 목표였는데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뭐 풍동 실험, 그다음에 실시 설계, 타당성 영역까지 다 거쳤는데 반대가 심했죠. 예. 엎어진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렵게 엎어진 사업인데 결정을 먼저 하고. 근데 저는 뭐 다시 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정책 의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바뀌니까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많은 어떤 수기 과정, 시민들과의 토론, 의견들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돼. 이 타당성 용역만 해도 몇 억이 들거든요. 결국엔 절차는 다 거쳐야 되니까. 예. 순서를 막론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네. 파워풀하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책임 행정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책임 행정하는 부분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트램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노레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트램인지 모노레일인지 뭐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했던 노선까지도 이 바꾸겠다고 하니까 앞서 이 거수기라고 대구시의회를 평가해 주셨는데 요즘 대구시의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일방향적인 통행에 제동을 조금씩 걸고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은 60년 전에 종로에서 사라진 전차입니다. 그거 설치해 본들 교통 혼잡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저는 시정 질문을 원래 중으로 아무도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홍준표에 눌려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했어요. 김대현이 이제 앞으로 한다니. 그 들었던 노력에 비해서 어떤 걸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셨냐고 묻는데 여태 변경한 이유를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되새겨 보시죠.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대충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3년 뒤에 시장 나오십시오. 그래서 트램을 하십시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면적 6만 8천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9만 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먼저 언론에 터뜨려버렸어요. 그 용납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자체가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일단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해남도 내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긴급한데 대구시가 빚을 갚기 위해 폐지하려던 각종 기금 관련 조례 심사와 통폐합 대상인 위원회 폐지건도 일부 유보되는 등 사실 의회에서 선택할 방법은 좀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홍준표의 밀어붙이기식 일방 통행식의 어떤 그 뭐 조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 이러한 부분들을 시의회가 좀 검토할 시간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지난번 청부입법 사건처럼 그대로 이렇게 손을 들어줬을 때 모든 그 화살은 시의회가 다 받기 때문에 일단 알고 모르든 간에 지금 보류하는 것이 시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수십 건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한 회기에 수십 건의 조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시의회가 이거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합시다. 유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또 일사천리로 또 다 그 시장의 그 요구 다 협조하자 이래가지고 또 다 통과시킬 우려가 커요. 더는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295회 정례회를 열고 모두 8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과 한시조직 설치 등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을 담은 조례안 11건을 심사 유보했지만 결국 재심사를 통해 7건을 처리했습니다. 10월달에 새로 출범하는 교통공사하고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수정안을 내가지고 하여튼 빨리 좀 해달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시의회 통과를 압박하면서 시의원들은 조례 통과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오늘 녹화일 금일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정 박사가 예산안을 살펴보셨죠? 네네. 좀 풀어주시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금 전체 6,516억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역들을 조금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밝히고 공개한 거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예. 이렇게 웹자보 형식으로 이렇게 잘 쉽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입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재원 쪽을 봐야지. 증액된 금액이 6,516억이었잖아요. 네. 다 지방 교부세 또는 국고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즉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지방 교부세가 3,220억 원,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2,088억 원입니다. 주요 재원이. 결국에 추경 예산 증액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세. 의종 재원,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원래 이제 계획된 예산 있잖아요. 1차 추경 확정 예산을 600억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감액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구시에 채무를 갚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관련된 시정 과제 이행 내용들인데요. 홍준표 시장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부터가. 네, 이제 자체 시비 예산으로 본인의 어떤 공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거의 용역 사업들과 이제 조사 사업이잖아요. 173억이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그렇죠. 수십 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용역 관련돼서도 의회에서 좀 신중하게 이번 추경 예산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제 지출 구조조정 앞서 얘기했듯이 600억 그 부채 갚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재정 혁신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군 보조 사업 보조율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재량 사업도 한 10% 삭감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 주는 비법정 그 보조 사업도 10% 그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교육청은 그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지자체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인하하고 그 외에 그 재량 사업도 10% 줄인다고 했으면 사실 대구의 8개 구군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주 조용히 지금 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근데 이거 서울시는 들고 일어났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보조금 깎는다고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청장들하고 소통 없이. 그렇죠. 소통 없이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복지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그 재정 지출의 한 60%,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사회보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은 복지 쪽을 강화하는 걸로 오히려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도 편성이 된 것뿐이라서 대구시가 추가적으로 뭐 복지 예산을 더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이제 복지는 이제 약간의 어떤 증액이 있지만 이제 국고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고 이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7%, 금액으로 보면 한 724억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 다가 이제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우리 대구에서는 이제 이 제2의료원 설립 추진,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제2의료원은 묵살하고 경북대 병원을 이전하겠다. 이런 어떤 카드를 좀 들고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으면 제2의료원 부분들은 이 경북대 병원 이전 여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에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경북대병원 구성원들 간에도 이전에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발표한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 보건 예산은 늘었지만 대구령 강화, 단지 또 대구령 강화도 시설 장비에 투자하는 부분, 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예산을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줄였단 말이에요. 그걸 네. 그걸로 뭐 한다는 거죠? 네, 핵심은 이걸로 네. 대구시에 빚을 갚겠다. 빚을. 네, 빚을 갚겠다는 게 홍 시장의 목표인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도 보면 지방채 추가 상한을 6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임기 내에 1조 5천억 원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을까? 사실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대구시 채무를 살펴보니까 현재 2조 370억 원이에요. 네, 채무 비율은 19.5%로 채무 비율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 부산에 의해서 한 3위 정도 돼요, 채무 비율이.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대구시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시민들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재정에 대한 수요를 먼저 감당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빚을 먼저 갚는 게 원칙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를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11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뭐 한 곳은 이제 빚을 갚는다고 하면 또 한쪽이 그 복지 서비스가 좀 많이 안 될 그렇죠. 측면이 있죠. 특히 뭐 여성, 보건의료,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산의 실링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많은 시민들이 매년 나가는 이자가 한 400억쯤 되니까 그냥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채무를 갚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건데 앞서 우리가 토론했는 것처럼 조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번 추경 계획에도 그대로 녹아나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지 단기 채무가 있을 거고 장기적인 채무가 있을 거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시민들의 소상히 설명하고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뭐 선방 때리듯이 발표하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 과연 그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이걸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 없이 그다음에 절차를 넘나들면서 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시정 초기잖아요. 초기에 빚부터 갚는다 이렇게 선포하실 것보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있는 부분들이죠. 토건 사업이 또 5분 추경에 27.8%가 좀 늘어난 상태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집행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좀 토건 사업 수송 및 물류, 교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정말 하이웨이 방식이 아니고 마이웨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홍 시장이 지금이라도 기도 한번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들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새로운 복지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 이 시민의 삶은 조금 더 좀 팍팍해지지 않을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는 시민들이 졸라매고. 네. 아니, 당연히 한쪽 예산이 증가를 하면 한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런 얘기들 글쎄 홍 시장님 혹시나 나와주시면 시원하게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그죠? 네. 천영길 기자님하고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실인데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공개 편지를 띄운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인재를 모셔오려면 숙소 정도는 제공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관사를 제공받고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를 썼습니까? 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 대구시가
그거는 개인 사생활 침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답장이 왔습니다. 아, 사생활요? 예. 네, 이 관사는 공유재산 안에 포함이 되고 네. 이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나 비품구입 역시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우리 은재식 처장님과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네. 얘기구나. 저희도 저 부산시 박형준 저 부산시장님하고 네, 저희도 고소고가 편지 안 주고받고 좋아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빅벙커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네. 더 이해도 쉬울 거고 언제나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우리 박 시장님이 또 토론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도는 하나 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홍 시장의 정책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정책들도 꽤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나름 의미 있는 정책과 좀 나쁜 것들을 한데 섞어서 내놓는,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의 어떤 시정 혁신, 재정 혁신 이런 부분들이 귀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지역 주민들과 또 관련 단체들과 좀 소통만 원활하게 한다면 몇몇의 어떤 홍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어떤 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좀 제안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홍 시장님보다 우리 중앙정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이 비속어 논란 때문에 우리 홍 시장님이 또 대구시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잘 좀 해주셔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하다는 그 맹독성 독소가 나왔습니다. 쌀, 무, 배추. 아이들이 먹는 수돗물에 말벌의 신태니 금치 아차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 자, 홍준표 시장의 취임 이후 3개월여가 흘렀죠. 지금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가 홍 시장에게 더욱더 중요한, 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을 이제 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구시의 종합행정 50년 미래를 바라본다면 나쁜 거와 좋은 거 섞어서 내놓지 말자. 군대 축구 하지 말자. 어떤 의미죠? 네, 군대에서 사단장이 축구 하나 나오면 다 피해줍니다. 골을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필드 위에서 뛸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짬으로 계급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태클 하나를 안 걸잖아요. 네. 시장님이 파워풀한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파워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오늘 박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관대해지지?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